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지우는 계모의 비명소리에 눈을 뜨며 몸을 일으켰다. 계부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내놈 같은 개이 새끼가 우리 집을 더럽히는 꼴을 못 봐. 그 한마디에 지훈의 세상이 무너졌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이 갈라지듯 번개가 치며 모든 것을 뒤집는 기적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번개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찢어발기듯 내리치고 천둥 소리가 계부의 고함을 삼켰다. 14살의 그는 이미 수년째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숨죽인 채 살아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의 재혼 상대인 계부는 지훈을 이상한 놈으로 낙인 찍었다. 학교에서조차 소문이 돌았지만 집이 더 무서웠다. 오늘도 친구 민준의 손을 스치듯 잡았던 순간이 계부의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내 놈이 왜 그렇게 여자애들한테 인기 없어? 그 이유 알잖아. 계부의 발길질이 지훈의 옆구리를 스쳤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지훈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늘 밤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가왔다. 번개가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며 집안의 전등이 깜빡였다. 계부는 웃었다. 이런 밤에 내 놈처럼 약한 놈이 살아남을 수 있겠어. 그는 지훈의 멱살을 움켜쥐고 창가로 끌고 갔다. 비바람이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니,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다. 저는 그냥 사랑하고 싶을 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계부의 손이 높이 들려지던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며들었다. 그만하세요. 날카로운 목소리. 지훈의 심장이 멎을 듯했다. 그곳에 서 있는 건 이웃집의 청년 태민이었다. 25의 태민은 항상 지훈을 멀리서 지켜보던 사람.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뚫고 들어온 듯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 아이를 더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계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태민의 눈빛은 번개처럼 날카로웠다. 태민은 지훈의 팔을 잡아 끌며 집 밖으로 나왔다. 비가 그들을 적셨지만 지훈은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고마워요. 지훈이 중얼거렸다. 태민은 미소 지었다. 너 같은 아이가 왜 그런 집에 사는지 모르겠어. 나랑 같이 가자. 내 집에. 그 순간 지훈의 가슴에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태민의 손은 따뜻했다. 서울의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였고 그들은 택시를 타고 홍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향했다. 태민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혼자 사는 삶을 즐겼다. 집안은 따뜻한 조명과 책 냄새로 가득했다. 여기서 지내. 내일 생각하자. 태민이 뜨거운 차를 건넸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밤 지훈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시 덮쳐왔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훈이가 계부한테 맞고 집을 나왔대. 게이 때문에 그런가 봐. 친구들의 속삭임이 지훈의 귀를 파고들었다. 민주는 지훈을 피했다. 미안, 나 이해 못해. 지훈의 마음이 무너졌다. 태민이 학교로 찾아왔다. 같이 가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에 지훈은 태민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는 공감이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스며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태민의 집은 지훈에게 피난처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고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한강변에서 태민이 말했다. 나도 비슷한 적 있었어. 고등학교 때 가족한테 쫓겨났지. 하지만 여기서 다시 시작했어. 지훈은 놀랐다. 태민도 게이였다. 그 고백은 지훈에게 희망의 빛이었다. 형, 왜 나를 도와준 거예요? 태민은 웃었다. 내 눈빛이 나를 닮았으니까. 그 순간 그들의 손이 스쳤다. 가벼운 접촉이었지만 지훈의 가슴은 요동쳤다. 그러나 갈등이 시작되었다. 계부가 경찰을 동원해 지훈을 데려가려 했다. 그 새끼는 내 아들이야. 법정에서 계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증언대에 섰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법정이 술렁였다. 태민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 아이는 피해자입니다. 폭력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판사는 지훈의 보호자를 태민으로 지정했다. 승리였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그날 태민의 전 연인 수연이 나타났다. 태민아, 왜 그 꼬마를 데리고 사는 거야? 나한테 돌아와. 수연의 눈빛은 질투로 물들어 있었다. 지훈은 상처받았다. 나 그냥 부담인가 봐. 수연의 등장은 균열을 만들었다. 태민은 과거의 사랑에 흔들렸다. 지훈아, 미안해. 수연이는 내 첫사랑이야. 지훈은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또 버림받는 건가? 그때 민준의 메시지가 왔다. 지훈아, 미안했어. 나도 그래. 비슷한 마음이야. 민준의 고백은 지훈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학교 친구가 동성애자였다. 그들은 만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같이 버티자. 민준의 손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우정, 아니 그 이상의 감정이 싹 텄다. 하지만 태민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오해가 쌓였다. 지훈아, 너 민준이랑. 태민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지훈은 울었다. 형은 수연 씨와. 저는 그냥 갈등이 폭발했다. 태민은 집을 나갔고 지훈은 다시 고립되었다. 그날 밤 또 다른 번개가 서울을 강타했다. 지훈은 태민의 집을 나와 거리로 나섰다. 비바람 속에서 그는 계부의 집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계부가 나타났다. 내 놈, 돌아왔어? 하지만 계부의 눈은 달라져 있었다. 며칠 전 계부는 교통사고로 다쳤고 병원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했다. 젊은 시절 그는 동성 친구를 사랑했지만 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결혼했다. 그 트라우마가 폭력으로 변했다. 미안하다, 지훈아. 계부의 사과는 지훈을 얼어붙게 했다. 아빠. 계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내 나이 때 비슷했어. 하지만 숨겼어. 그 고백은 지훈에게 충격이었다. 혈연의 비밀이 드러났다. 태민이 돌아왔다. 지훈아, 수연이는 그냥 친구야. 내가 사랑하는 건 너야. 민준도 도착했다. 우리 셋이 함께라면. 삼각관계의 고백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하지만 수연의 음모가 드러났다. 그녀는 계부에게 지훈의 비밀을 흘린 장본인이었다. 내가 왜? 태민을 돌려받으려고 분노의 폭풍이 몰아쳤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지훈은 결단을 내렸다. 그는 LGBTQ+ 커뮤니티 모임에 참가했다. 서울의 작은 카페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태민과 민준이 곁에 있었다. 계부도 조심스레 나타났다. 용서해줄 수 있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함께 치료받아요. 가족의 치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다가왔다. 학교에서 보수적인 교사가 지훈을 괴롭혔다. 이런 아이는 퇴학이야. 시위가 일어났다. 학생들이 지훈을 지켰다. 민준이 리더가 되었다. 사랑은 다양해요. 언론이 달려들었다. 서울의 밤거리가 그들의 목소리로 물들었다. 클라이맥스가 다가왔다. 태민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의 작품은 지훈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폭력에서 사랑으로의 여정. 수연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태민아, 나 잘못했어. 그녀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용서의 순간. 지훈은 무대에 섰다. 이 밤 인과응보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관객이 일어났다. 번개처럼 박수가 쏟아졌다. 태민이 지훈의 손을 잡았다. 영원히 함께. 민준이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계부가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변화의 시작.